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이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는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손흥민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잘한 거 맞냐? 어떻게 손흥민이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어떤 그런 댓글을 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사실은 이 선수, 그러니까 이 토트넘에 새로 영입된 이 한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 선수와 손흥민의 조합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이 저번 시즌 힘들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부상도 있고 시즌 중에 월드컵을 가야 했던 그런 힘들었던 부분도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 녀석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반 페리시치. 이놈 때문이죠.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조합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스카이 스포츠가 작년 시즌 중반, 그러니까 1월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손흥민이 굉장히 폼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페리시치가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페리시치는 토트넘에서 뭔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시즌 말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손흥민의 경기력도 죽여놓고 월드컵이 끝난 뒤에는 페리시치의 경기력도 떨어지기 시작한 모습이 보이면서 이 팬들의 분노가 터진 것인데요. 손흥민이 페리시치 옆에서 빛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4월에도 나왔고 3월에는 페리시치가 월드컵 이후에는 뭔가 점점 슬럼프가 오고 있는데 이게 피곤해서 그런 건가? 여하튼 페리시치의 경기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 페리시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페리시치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손흥민이 페리시치와 공전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4명의 새 선수들이 굉장히 스쿼드에 잘 녹아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올리버 스킵이 메디슨, 비카리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데스티니 우도기죠. 이 우도기 선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어쨌건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 다시 돌아온 우도기는 사실은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서 못 뛸 뻔했습니다. 이탈리안 클럽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었고 이게 한 달 전 소식인데 토트넘이 4-3-3을 뛸 거다, 3-5-2를 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도기가 찬스가 있을 것 같다, 토트넘에서 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 우도기의 에이전트가 그래, 토트넘에 남는 것도 괜찮겠다, 이번 시즌에 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장담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도기가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애슬레틱지에서도 이 데스티니 우도기가 이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것을 전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레프트백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우도기한테 이번에도 팀이 굉장히 좀 보기 심심한 팀이 될 것 같냐 라는 말에 우도기가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No, no, no.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토트넘은 굉장히 흥미로운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도기가 일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은 마르셀루, 그러니까 예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아주 전설적인 수비수죠. 마르셀루를 굉장히 동경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공격적인 레프트백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벤 데이비스, 세세뇽 그리고 이반 페리시치, 세르기오 레길론까지 일단 이 선수들이랑 경쟁하는 위치에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일단 레프트 윙백으로 뛰게 된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뭔가 공격적인 어떤 공간을 많이 얻게 되지만 그래도 자신이 레프트백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레프트백으로 뛰는 게 나한테 문제는 아니다. 내가 어떻게 뛸 줄 알고 그리고 자신에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포스테코글루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공을 소유하고 뭔가 이렇게 수비한 다음에 역습하는 형태의 축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르셀로를 좋아했었다. 본인이 마르셀로 축구하는 걸 봤을 때 너무 깔끔하고 기술이나 스타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공격하기를 좋아하고 윙어를 두고 오버랩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는 것들도 좋아하고 어쨌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손흥민과 이 왼쪽에서 어떤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손흥민은 당연히 엄청난 선수다, 엄청나게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와 함께 뛰는 것이 무척 설렌다, very excited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여기 중요해요. 여기
여기가 이 페리시치랑 우도지의 가장 다른 점입니다. To assist him. 손흥민을 돕는 것, 손흥민이랑 함께 뛰고 손흥민을 돕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그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누구랑 다르죠? 페리시치랑 완전히 다릅니다. 페리시치랑 완전히 다르죠. 태도가 달라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실제로 데스티니 우도기는 손흥민의 뒤쪽에서 수비를 하는 역할, 그리고 손흥민을 도와서 앞쪽에서 공격을 하는 역할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히트맨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탯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독이랑 로얄이 이렇게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한 평점을 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데 세부 스탯을 살펴보면요. 우독이가 61개의 패스를 하면서 61개를 성공시킵니다. 100%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태클 3개 좋죠.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경합을 하는데 이 지상에서의 볼 경합을 6차례에서 6차례를 성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총 경합 횟수 그리고 이게 승리한 횟수인데 에머슨 로얄 같은 경우에는 6번의 경합에서 3번을 성공하고 공중볼 경합에서는 3번의 경합 중 1번을 성공하거든요. 그러면서 에메르송 로얄의 수비력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패스도 좋았죠. 그런데 우도기가 손흥민 뒤에서 이 수비를 받쳐주는 장면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전반전을 본 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와, 우독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 속도도 좋고 활동량도 좋고 그리고 손흥민이랑 굉장히 잘 뛰는 것 같았다.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이랑 왼쪽에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야, 이런 평가를 받는 레프트백이 토트넘에 존재한 게 언제였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시즌 페리시치한테 너무 고통받아서 사실 이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좀 구체적인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도기가 빌드업 장면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단 윙백들을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빌드업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좀 부여를 하죠. 그런데 공격 장면에서는 이제 손흥민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우도기가 들어와 있고 이쪽이 이제 메디슨일 텐데 손흥민, 메디슨, 우도기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이 왼쪽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손흥민이 이렇게 공을 받는 상황에서 우도기는 뒤도 보지 않고 이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유는 어쨌건 이 선수가 손흥민을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도기가 이렇게 달려 들어오면은 이 선수의 역할은 이제 우도기를 막는 걸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을 잡으려고 따라붙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손흥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만약에 손흥민한테 이 선수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도기한테 패스를 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우도기의 활동량으로 인해서 좀 더 편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크로스를 하는 선택지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어쨌건 우도기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이 장면도 이후에 손흥민과 우도기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조합을 좀 보여주는 장면인데 우도기가 측면에서 일단 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우도기가 공을 잡으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할 일이 이제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자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장면인데 우도기가 결국에는 우당탕탕 이 선수들 사이에서 개인기를 좀 하다가 결국에는 중간으로 찔러 넣습니다. 이 찔러 넣는 거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사실은 이 선수들이 달려들게 되는데 우도기가 저기에서 과연 크로스를 넣을 수 있을까 지켜보던 이 토트넘 선수들은 결국에는 이 크로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도기가 어쨌건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면은 이 선수들도 야, 우도기가 저기 가면은 중간에 공을 넣어줄 거야, 이 구역에 공을 넣어줄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세도를 더 하게 되고 그 다음 골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도 분명히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들도 있었죠. 결국엔 손흥민이 와이드에서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이거 손흥민을 막으러 가기도 그렇고 우도기를 막기도 그렇고 하니까 결국에는 좀 가까이 안 붙는 장면들. 그리고 손흥민이 슬금슬금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이게 이제 첫 골이 들어간 장면인데 어쨌건 수비수 입장에서는 막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우도기한테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메디슨한테 패스를 줍니다. 신경이 쓰이죠. 우도기가 여기 서 있으면은 이쪽으로 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쨌건 집중력이 저하되게 되고 그리고 손흥민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을 합니다. 이게 결국 토트넘의 첫 번째 골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터질 수많은 골에 물꼬를 트는 그야말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여하튼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사이드에서 좋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우도기도 분명히 칭찬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굉장히 아쉬웠죠. 메디슨이 어쨌건 손흥민한테 공을 보내주는데 이게 뭐 조금 정확하게 맞았으면 손흥민이 그대로 마무리를 했으면 되는 장면이었는데 손흥민이 뭔가 이제 좀 공이 좀 높게 뜨니까 이 공을 옆쪽으로 보냅니다. 옆쪽에 누가 있죠? 우도기가 있죠. 우도기가 있습니다. 우도기가 이 공을 근데 위로 날려버립니다. 우도기가 이번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하나 하고 그리고 빗나간 슈팅을 하나를 했는데 이 빗나간 슈팅 하나가 빅 찬스, 그러니까 그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손흥민이 사실상 오픈 찬스를 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유효 슈팅이었으면 손흥민 어시스트 기록할 수 있었겠죠. 뭐 손흥민은 일단 76분에 메디슨과 함께 교체되어 나갔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중에 우도기와의 어떤 호흡이 사실은 굉장히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교체되어 나가면서 좀 아쉬웠겠지만 어쨌건 화요일 날에 있는 바르셀로나 경기를 준비를 하겠죠. 손흥민이 앞으로 데스티니 우도기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지난 시즌 페리시치의 악몽은 잊고 이번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다시 한번 찍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